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산뜻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오늘도 생방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허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은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코스피는 약세, 코스닥은 그래도 지금 상승 반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계속 좀 지켜보겠고요. 네. 온통 지금 관심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다. 주식. 네. 엔비디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수식어. 저희도 약간 좀 중요한 방송이 좀 되고 싶긴 한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어서 이제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전체적인 기술주 넓게는 주식시장 전체 향방이 좀 갈린다. 이게 선혜 씨 그러면 내일 새벽이라고 하면은 약간 감이 안 오거든요. 언제라고 우리가 우리 시각으로는 5시 20분경. 5시 20분경. 그러면은 그 뉴스 발표 나고 저희는 바로 이제 시장 준비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오나 바로 그 또 영향권에. 미국 시장 시간 외거래 이런 향방도 좀 보고요. 어쨌든 준비할 게 좀 많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고민과 함께 해볼 텐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저희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투자를 위해서 NH투자증권의 이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이라고 쓰고 쿨지훈이라고 읽는다. 시원시원한 종목 추천. 네. 오늘도 우리 박지훈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지척. 네. 뭐에 대한 엄지척이에요? 뭐 지금 투자자들이 망연자실을 한 상당히 그 낙담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좀 응원하는 차원에서 근데 오늘 좀 의상 색깔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마음에 빨간색으로 입고 올까 하다가 차라리 아예. 제가 빨간색으로 입고 왔을 때 오르는지 파란색으로 입고 왔을 때 그것도 오르는지 해봐요. 약간 좀 시험해보고 싶은 네.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NH투자증권 박지훈 부장님과 함께 오늘은 단독 게스트로 그러니까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네. 시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아침엔 투자 벌써 시작한 지 여러분들 저희가 한 달을 꽉 채워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꾸준하게 저희에게 고민 상담, 종목이라든지 보내주고 계세요. 아니면은 뭐 ETF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많은 상담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네,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댓글창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종목, 비중, 고민 내용이 뭔지 이렇게 짧게 남겨주셔도 좋고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링크를 이용하시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방법 1번입니다. 설문 링크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링크 잘 안 들어가져요. 나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 2번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그렇죠. 이메일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메일 주소 통해서 내용 또 보내주시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보내실수록 당연히 기회는 높아집니다. 네. 저희가 팁에는 최소 5종목 이상 기재해달라고 했는데 한 종목, 두 종목 가지고 있더라도 아니면은 저는 지금 다 뺐는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고민들도 좋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보내실 때 대신에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 적어주시고요. 출연자에게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것들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도 그만큼 자세하게 상담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종목 상담, 포트폴리오 위주로 보내주시지만 저희 아시겠지만 가끔은 연금에 대한 얘기도 연금 하고, 얘기도 하고요. 투자 전반에 대해서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채권도 있고요. 부동산 얘기를 할 때도 부동산도 있으니까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없으면 전문가를 찾아서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샅샅이 찾아서. 좋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해결해드릴 투자인 코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와 있는 사연, 사례 또 재문 씨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도 사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김관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고민,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무릎은 찾았습니다. 네, 어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항상 종목을 선정할 때 부채 비율과 영업이익, 주관적 적정 매수가를 계산해서 매매를 지속해 왔는데 현재는 재무적인 부분보다는 뉴스나 순환매 시장에 관심을 받을 만한 가격이 좀 싼 주식만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한 3-4달 전부터 종목 수가 늘어나고 개인적인
적절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지나친 확신을 갖고 제 그릇보다 조금 더 큰 금액을 누적 매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제가 보유한 종목은요, JYP 엔터입니다. 64,000원에 매수를 했고 현재 9개월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회사 실적이 좀 좋다 보니까 믿음이 있어서 엔터주가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구간에 들어갔는데 현재 손실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엔터주 연말 되면 좀 매출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어떨까요? 두 번째, 인텍플러스 23,000원대에 매수를 했고요. 3개월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필수 기술이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실적이 좋진 않았지만 기술력 하나 보고 산 거죠. 어쨌든 기술력은 계속해서 주목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보유했을 때 제 평단가 회복이 가능할까요? 세 번째, 덴티움입니다. 임플란트 제조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 베트남 공장 설립으로 글로벌 공략에 나섰다는 호재. 그렇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악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망은 어떨까요? 네 번째, OSP입니다. 반려동물 프리미엄 펫푸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려인 1000만 시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뭐 실적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손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길게 한번 가져가 볼까 고민 중입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마지막 종목 HPSP입니다. 반도체 열처리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개발해서 이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에 공급하는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메모리 부분의 확장이 더디다는 이야기가 많던데 HPSP 회복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항상 이 전문가의 조언이나 경제방송의 정보는 참고 정도만 하고 제 판단을 1순위로 매매를 해왔거든요. 마음이 좀 지쳤는지 요새는 이 판단조차 조금씩 흐려지는 것 같아서 다시 중점을 잡고 중심을 잡는 방법도 궁금해집니다. 저의 긴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관장님 일단 내용 보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김 관장님 갑자기 어떤 일 체육관을 하시는지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궁금해지는데, 네. 제목 자체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인데 네. 무릎은 찾았는데 어깨를 못 찾겠어요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종목 수익률을 보면 5종목 갖고 계신데 거의 지금 마이너스 30%에서 네. 제일 낮은 손실이 낮은 게 마이너스 12% 정도. 정도니까 네. 무릎이라고 생각해서 사셨는데 약간 지금 발목까지 가 있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걱정도 좀 되긴 한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JYP 엔터의 비중 보셨죠? 36%. 비중이 가장 좀 큽니다. 네. 이것도 그런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0% 네. 지금 손실이 나 계신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셨는지 부장님의 좀 평가 들어볼까요? 쿨준 부장님. 네. 예, 일단은 종목들이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아요. 약간 미들캡, 스몰캡들도 껴있는 네. 것들인데, 그러니까 순환매도 이제 나름 활용을 할 법한 그런 종목들인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제법 꽤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이게 현실이에요. 일반 우리 투자자들이 저희도 상담을 받고 있지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관심의 종목, 낙폭과대의 종목을 산 경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기 비전이 좋은데 이거를 묵묵히 갖고 있어야 되는 그 뚝심이 좀 필요한데 뚝심. 이런 경우 두 번째 전략은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 그러니까 추세가 매우 강한 종목들을 탔을 때 이게 만약에 추세가 꺾여지면 바로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데 네. 이런 민첩함이 필요한데 그냥 비자발적 홀딩하게 되는 경우 수익률은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무관심의 종목은 계속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외생 변수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리면 바로 손절하는데 그 네. 이후에 날아가는 그런 경우. 상당히 다양한 이런 투자 의견, 투자 전략들을 피는 게 중요한데 이게 뚝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김 관장님도 나름 그래도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아마 초이스를 하셨을 네.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지하 2층, 지하 3층을 지금 지하실이 있는지 몰랐어요. 경험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는 좀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이것이 과연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는지, 재무적인 건전성은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지금 면밀히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요 5개 종목들에 대해서 좀 복잡하지 않고 단순화시켜서 좀 인사이트를 전달해드리고자 오늘 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궁금하신 이제 다른 분들도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목을 지금 고르는 네. 어떤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볼게요. 아마 네. 같은 섹터에 있는 분들도 고민하시는 그렇죠. 분들 많으실 네. 것 같으니까 실시간이잖아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고민 상담 올려주시면 오늘 쿨지훈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김 관장님의 고민을 저희가 한 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 관장님의 고민은요. 다들 K-팝 하는데 엔터주 JYP 연말에는 회복이 좀 가능할까요? 인텍플러스 대만 업체와의 공급 계약했다는데 기술력 괜찮지 않을까요? 세 번째 호재와 악재가 함께하는 덴티움 주가 회복 언제 가능할까요? 반려인 천만시대 OSP 본전은 되찾을 수 있을까요? 메모리 확장 더디다는 HP, SP 상승 모멘텀 어디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라는 질문 던져주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저희가 네. 엔터주 관심 있는 분들 네. 많이 네. 보내주셨어요. 사실 최근에 실적 부진 이슈도 있지만 반대로 소속 가수들의 행보는 또 눈에 띈다라고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다음 주가 되면은 예뻤어. 데이식스 컴백이 예정이 돼 있고 네. 지난달에 스트레이키즈라고 국내보다는 해외 활동 많이 하는 그룹인데 네. 컴백을 하자마자 빌보드 201위로 바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뭐 월드 투어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엔터주 관심 있는 분들의 질문이 많습니다. 예, 방금 그 부르신 노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사실은 노래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재가 이런 아이돌의 어떤 핫한 이런 음악을 논하고 엔터를 평가한다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합니다만 투자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렇죠. 전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CGV 올라가는 거를 제가 보면서 네. 뭘 느꼈냐면 볼거리가 풍부한 것들이 스케줄상 타이트하게 다가오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먹히고 있다라는 네. 점을 봤을 때 CGV처럼 이런 컨텐츠 관련된 모멘텀이 약간 확실한 것들에게는 뭔가 좀 약간 뭐랄까요 틈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네. 일단 지금 JYP를 필두로 해서 하이브, 뭐 SM 이런 등등의 엔터 종목들을 보면 일단 첫 번째 실적 성적표를 2분기에 봤을 때 망연자실, 실망스러웠어요. 망연자실이다. 그러니까 뭐 매출단에서는 한 30~40%가 꺾였을 거고 맞아요. 아마 영업이익단에서도 한 70~80% 이상 꺾였을 겁니다. 80% 정도 80%?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쇼크인 거죠. 네. 그래서 그날도 아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아.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투비 향후의 모습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방금 얘기하셨던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박진영 씨 뭐 트와이스 있지 있지? 맞죠? 맞아요. 그쪽이죠. 네. 네. 어쨌든 뭐 N으로 시작하는 믹스? 엔믹스? N믹스 맞나요? 예, 이런 엔터 그래도 아시네. 알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컴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어서 주가가 반등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거 느꼈어요. 이런 엔터 종목들은 팬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제가 이게 생활에서 얻게 되는 투자 아이디어 하나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이 종목 선택에 대한 난해함이 있을 때 주변을 통해서 내가 생활하는 일상사에서 종목들을 캐치할 수 있고 업종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MZ들의 지금 지갑 주머니 상황은 어떨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MZ들. 제가 재작년에 골프를 처음 입문하면서 이제 머리 올리기 위해서 연습장을 갔는데 정말 MZ들이 많았어요. 젊은 분들이. 예. 네. 그런데 지금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 연습장을 가보면 그 인원들이 많이 안 보여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테니스장 이쪽으로 가고 네. 탁구장은 안 가나? 어쨌든
이게 사실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지갑이 넉넉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겠네. 최근에 지금 연준에 대한 뭐 경제 지표, 우리 뭐 소비층에 대한 지갑, 저축 이런 여러 가지 고용 지표 민감한 것처럼 이 MZ들에 대한 소비 패턴이 상당히 좀 얇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들이 엔터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이다라는 약간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팬덤에 관련된 것들은 바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 기존에 이런 엔터 관련된 인물들이 다시 컴백했을 때 그거는 단발성 모멘텀이 작용할 것인데 그러면 뉴페이스도 필요할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뭐 그룹들 외에 네. 새롭게 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아이들, 뉴페이스들이 과연 등장했을 때 거기서의 파급적인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숫자로 찍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분기는 바로 V자 반등을 할 수 있는 숫자가 찍힐 수 있는 것인가? 전 아니다. 그래서 굳이 낙폭 과대의 종목으로서 만약에 엔터를 편입했다라면 네.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매도를 했을 때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당장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얻어맞은 거고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인 저점이에요. PER 엔터가 15배, 16배 받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뭐 예를 들어서 삼성 SDI나 뭐 최근에 오늘 올라지 않습니까? 네. 뭐 공장 최근 네이버도 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역사적 저점 PBR 1배까지 내려오니까 어떤 모멘텀이 들어왔을 때 그래도 기분 좋게 반등할 수 반응을 하는 있는 거고. 체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엔터의 특히 JYP의 체력은 피해 15배, 16배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소위 이런 말 하잖아요. 매도의 실익은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CJ, CGV만큼 아주 폭발적인 모멘텀은 없다 치더라도 네. 그래도 하반기 스케줄상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3분기는 조금 더 허리띠를 강하게 졸라매진 않더라도 느슨하게 허리띠를 매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투자에게는 죄송하지만 중립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관심 종목은 계속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엔터 관련 종목들은. 네. 지금 김 관장님도 네. 아까 사연에서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 원래는 뭐 적정 매수가 이런 걸 계산해서 매매를 해 오셨는데 네. 최근에는 뉴스나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 좀 다음 관심을 받을 섹터가 뭔가 이걸 중심으로 찾고 계시다 보니까 엔터도 이렇게 좀 미련을 갖고 계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네. 요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없던 섹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전 업종을 한번 이번에 주말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전 종목 차트를 한번 돌려보는 걸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종목에. 한번 쭉 흐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루저들의 반란이 한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반기에 어닝이 좋았던 게 사실은 환율 효과가 커요. 굉장히 큽니다. 뭐 네. 자동차 섹터 필두로 해서 네. 전력기, 화장품 다 미국향 수출 데이터가 좋다 네. 보니까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고 다 좋았어요. 그런데 1,300원 후반대 있던 환율이 지금 1,300원 초반대 있지 않습니까? 1,320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지?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환차익을 노리는 어떤 매수세도 들어오지 않아요. 아주 얄밉게 선물만 계속 주구장창 매수하고 있고 현물은 야금야금 팔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 봤을 때 그러면 환율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는 환율이 빠지니 그 아이들이 빠지면서 새롭게 금리 인하를 필두로 하는 성장주들, 특히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환율이 빠지니 천연가스나 원재료를 수입해가지고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한전이 V자 반등하고 이런 네. 것들.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또 틈새에서 약간 버저스 개념이죠. 이거 대 이거의 싸움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엔비디아에 대한 걱정과 환율에 대한 걱정들, 캐펙스 투자 과연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 이런 노이즈 때문에 또 반도체는 또 빠지면서 네. 그러면서 약간 금리 인하? 그러면 나 2차 나도 한번 끼면 안 돼요? 라면서 제약바이오에 살짝 옆에 줄 서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 이제 엔비디아가 내일 새벽 5시 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지금 그거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젠슨 항에 대한 컨퍼런스 콜에 대한 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블랙웰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요? 라는 그 대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되고 실적 발표하고서 그럼 반도체가 다시 뿜뿜 주도주의 탈환이 되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시장, 지금 되게 어려운 시장이 한국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냥 미국의 시장은 참 안도의 한숨만 쉬고 자 한국 시장 본 게임은 한국 시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섹터가 플레이가 될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존의 주도주가 탈락되면서 약간 금리 인하라는 그런 타이틀로 약간 사이드 쪽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올라오고 뭐 플랫폼 종목들 올라오고 그다음에 뭐 환율에 관련된 흐름들 수혜주로 지금 오르는 뭐 미국 대선에 관련 트레이딩 종목들은 워낙 단타 쪽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건 약간 논외로 하고 그래서 내일 이후에 섹터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김 관장님께서 지금 투자 니즈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매 조금 접어두시고 내일 이후부터 공부 다시 시작하시고 전 종목 섹터 한번 차트 한번 쭉 돌려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루저들의 반란이 네.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루저들의 반란. 요거 좀 적어두고. 예. 네. 꼭 아, 시간 나실 사실 때.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왜 이렇게 많이 들죠? 지금 질문들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맞아요. 계시고 네. 사실 저희가 엔터주 얘기를 하니까 컨텐츠 비슷하게 관련된, 네. 컨텐츠 관련주가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오징어 게임 2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월 26일에 네. 공개가 되죠. 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드라마 관련 주식들은 어때요? 저는 지금 뉴욕 계저씨님께서는 넷플릭스 신고가입니다. 네. 네. 대단합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조금씩 사고 있는데 벌써 10% 넘게 올랐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계시는데 관련해서 드라마나 이런 엔터 이런 컨텐츠 관련주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엔터와 컨텐츠를 따로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컨텐츠는? 그러니까 뭐 약간 네.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약간 3분기도 약간 실적에 대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약간 투자의 시계는 엔터와 컨텐츠 함께 섞어서 함께 합쳐서 말씀드리면 네. 3분기에 한 번 더 가격에 대한 저항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플레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주 올라가는 걸 한번 경험했잖아요. 네. 제가 지금 건설주 어떤 느낌이냐면 건설주의 연초의 모습이 지금 엔터나 컨텐츠 종목들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엔터나 컨텐츠 쪽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내년으로 투자 시계가 넘겨져 가거든요. 네. 그래서 3분기에 다소 약간의 스몰 빅백스가 좀 있고 나서 4분기에는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약간 광고성 이런 사업이나 컨텐츠 쪽들은 경기와 매우 민감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뭐 아래 공포다 뭐다 해서 지금 경기 침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것들이 고점 찍고 피크아웃 논란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다시 바닥 찍고 좋아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미국을 믿고 있고 그냥 소프트 랜딩 정도로 우리 기대를 한다라고 하고 만약에 금리 이후에 연준에서 금리를 만약에 내렸을 때 그것이 실제 금융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이 없고 스무스하게 소프트 랜딩으로 가는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서야 컨텐츠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 시점은 4분기서부터 턴어라운드 관점이라면 투자 시계열은 한 11월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네. 네.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일단 또 부지런히, 김 관장님으로 네. 넘어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인텍 플러스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는 23,000원대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3개월째 보유를 하고 계시고 네. 비중은 10%가 채 안 되지만 돼요. 수익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지금 거의 30%입니다. 제일 안 좋죠 수익률이 네. 지금. 인텍 플러스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걸 믿고 투자했다 하는데 주가 흐름 보면 이것 또한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작년 분위기는 네. 그러니까 인텍 플러스로 대박 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어요. 작년 여의도에서. 네. 근데 그 기대감이 많이 꺾어졌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가장 그 주식이 만약에 뭐라라고 물어보면 실적 맞추기 게임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적 앞에 장사 없어요. 아무리 모멘텀이 기대감이 만약에 나에게 훅 들어오고 그 종목을 매수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게 계속 분기별로 실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버시는 분들 이렇게 쭉 보면 게으른 자가 돈을 벌더라고요. 부지런히 바쁜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이게 참 무슨 말이냐면 네. 종목에서 선택을 하고 너무 그 약간 그 흔들리는 거에 너무 마음도 흔들리지 말고 투자 시계도 흔들리지 말고 그냥 느긋하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좀 물어보면 진득하게. 근데 그 네. 종목을 물어보면 어. 정말 따발총처럼 따따따따 다 나옵니다. 아, 공부를 또 많이 하셨구나. 난 매도 안 해. 오히려 매수할 기회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투자 공부하실 때 주식 공부하실 때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십니까? 안 돼요. 어려워요. 신문 보시면 막 술술 익힙니까? 만화 보듯이? 안 돼요. 중요한 건 그 복잡한 내용들이 나에게 왔을 때 그걸 나 스스로 단순화시켜 보세요. 네. 그리고 내가 산 종목을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 내 옆에 친구들 한 1, 2분 정도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면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 30초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를 내가 내 자산을 소중한 자산을 투여했다는 거는 그 종목으로 투자될 자격이 어떤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숙제를 드렸는데 어쨌든 너무 복잡한 걸 나 스스로 나만의 언어로 단순화시켜서 남에게 설명할 수 있고 설득시킬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느긋한 투자, 게으른 투자를 하셔서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여의도의 인텍플러스 분위기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그 기술 때문인가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반도체 업황이 사실 네. 레거시가 좀 약간 무너지면서 인텍플레스도 약간의 이 검사 장비 쪽에서 좀 수주가 계속 따발총처럼 계속 들어올 줄 알았는데 단절이 된 겁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대만의 모 회사와 뭐 T로 시작하는 회사겠죠. 근데 저 그거 궁금해요. 기사에서 네. 다 알 텐데, 다알 그 텐데. 얘기를 안 하는 건 뭐가 걸린 건가? 뭐 계약상? 비밀 협약 유지가 좀 있었지 않았을까 네. 싶어서 아마 그 회사도 기자분들에게 뭐 당부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 보통 뭐 네. 합리적으로 의심이 TS?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기판에 대한 검사 장비가 수주가 됐다 하더라도 뭐 큰 양은 아닐 겁니다. 네. 근데 스타트라고 보고 있고 아마 2분기 실적도 좀 적자였고 빨리 턴어라운드가 필요해요. 인텍플러스는. 그래서 빨리 흑자로 좀 전환되는 게 필요하고 글로벌 파운드리 쪽에서의 어떤 이런 계약들이 하나씩 나온 거로 봤을 때 내년도 패키징 쪽에서 또 우리 오사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웃소싱하고 어셈블리하고 테스트하는 이런 업체들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나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인텍플러스의 지금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서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내년을 기대하면서 서서히 지금 분할 매수하는 시점 신규 투자자라면 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계속 너무 재미없게 엔비디아 하지만 엔비디아 실적 보고 내일부터 만약에 분위기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항상. 좋을 수도 있다. 네? 시간으로 엔비디아 결과가 어떻게 보세요? 내일 저도 지금 궁금해가지고 아니 근데 역사적 변동성이 클 것 같은데. 긍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불안한 것 아, 같아요. 맞아. 오히려 잘 나올 건 다 그건 네.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뭐 가이던스라든지 아니면 뭐 지연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명확하게 긍정적으로 좀 얘기해 줄 거냐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좀 불안하지 않나 싶은데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시장에서는 네. 관망하는 자세가 그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발성 반등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게 지속적으로 예전에 그 전고점을 뛰어넘는 주가의 모습이 나타날까? 그리고 엔비디아가 시총이 2위예요. 네. 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엔비디아가 두 번째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전 증권사의 9월과 하반기 투자 전략들 이렇게 레포트를 쭉 한번 밑줄 치면서 읽어보면 좀 그러지 말고 한 바구니에서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담으면 어떨까? 종목과 섹터의 다변화를 해서 오히려 약간 멀티플 그다음에 약간 가치주 요쪽 실적이 나오는 것들 요쪽으로 좀 편입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기대 수익이 좀 낮추면서 이런 전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엔비디아 향 이런 이슈들이 내일 빨리 끝나면 이런 내년은 기대감이 큰 이런 인텍플럭스를 필두로 네. 하는 이런 패키징 업체들 후공정이든 전공정이든 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기업 덴티움
저에게 질문해 주셨는데 네. 저도 임플란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고백, 임플란트 고백. 인밍아웃 임플란트 하나 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덴티움이 이제 베트남 다낭 쪽에 그리고 또 중국에 공장을 신설을 해서 또 가동을 할 계획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또 제가 오늘 오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덴티움이라고 검색을 하면 직장 내 갑질이 같이 연관 검색어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주주들 사이에서는 이게 무슨 악재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호재와 악재가 같이 있습니다. 네. 덴티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뭐 제일 좋고요. MS는 그다음에 덴티움인데 덴티움이 중국에서 한 35%에서 40% MS를 차지하고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 지금 시간이 계속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얘기들은 많고 짤막하게 이제 서머리 위주로 네. 하나만 네. 말씀드리면 덴티움은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돼요. 아, 중국 경기가 네, 중국 경기 살아나야 되는 거고 얘네들이 사실은 실적이 아직 이제 V자 반등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워낙 많은 마케팅을 엄청 하더라고요. 광고라든지 광고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투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PR은 10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불안합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줘야 되는데 당장 중국 경기를 낙관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외에 지역에 아무리 잘 되고 있고 YOY로 또 MOM으로 계속 증가는 소폭하고는 있으나 지금 덴티움을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들은 알겠는데 나 그래도 중국이 살아나는 거 보고 나 투자할래라는 생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덴티움은 중국 사업부에 대한 반등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덴티움은 좋은데 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매력도는 다소 좀 떨어진다. 그리고 네. 중국 경기와 함께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지금 음. 중국 경기에 대해서 근데 중국 경기 못 살 것 같은데 추른양님도 추른양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많잖아요. 중국 경기에 근데-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네. 중국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부동산 정책을 전국 단위로 레버리지 효과를 빨리 시진핑 정권이 쓰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경기는 살아나기 쉽지 않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구리 있지 않습니까? 네. 구리의 재고량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리 가격이 톤당 한 11,000 갔을 때 피크아웃 찍고 지금 내려와서 9,0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구리도 서서히 반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리와 연관된 종목들이 이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중국에 대한 경기를 이렇게 원자재의 움직임에서 좀 힌트를 찾아보고자 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덴티움 같은 이런 쪽도 사실은 큰 영역은 아니지만 좀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뭐 한대더라? 예를 들어서 아주 옛날 얘기지만 중국 사람들이 피아노 친대. 그러니까 피아노 관련 종목들 이제 막 사야 되고. 야, 중국 사람들이 예전에 좀 웃긴 얘기지만 이거는 중국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야,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매일매일 샤워하기 시작한대. 그래서 옛날에 어떤 운용사에서는 물펀드까지 나왔었어요. 물펀드요. 아 언제 얘기? 옛날 얘기입니다. 국민학교. 네, 그래서, 네. 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한대 이빨 임플란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늘어난 근데 것들을 그만큼 중국 내수 시장이 엄청 크다는 엄청 거잖아요. 크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덴티움은 중국 경기에 대한 만약에 지금 이제 아주 강한 섹시한 카탈리스트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지금 뭐 강하게 좀 낙폭과대 매수로 선택할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지만 뭐 닥터 쿠퍼라고 하죠. 구리 가격을 통해서 또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것도 조금은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도 짚어주셨으니까 네.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OSP 한번 볼게요. OSP 반려동물 프리미엄 펫푸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보내주신 네. 거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가 3,465원인데 4,015원에 사셨거든요. 지금 한 600원 정도, 500~600원 정도 매수가랑 차이가 나고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부장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만두에서는 뭐가 좀 맛있을까요? 뭐 어떤 특정 브랜드를 광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비비고. 비비. 유명하고 맛있죠. 네. 강아지 사료 쪽에서는 이제 오비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품명입니다. 그래요? 강아지 사료를 얘네가 만드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OSP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강아지 키우세요?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저도 안 않습니다. 키워요. 네. 키워요? 어떻게 또 이렇게 다 키우네? 네. 두달 전, 키우세요, 부장님? 2달 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간 우리 아, 무지개 다리를. 우리 꼬미야 잘 가. 어머. 어쨌든 저도 이제 펫을 키우고 있고 지금은 이제 또 다른 펫을 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인구들이 강아지든 그럼요, 요즘, 그럼요. 요즘은 네. 뭐 고양이까지도 그렇죠? 1000만 뭐 인구가 그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 인력들, 이 인구들이 그렇게 많은 양을 이제 많은 것들 이제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료든. 근데 실제 마트도 저도 이제 OSP가 이제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반려에 관련된 산업을 좋게 봐서 한번 투자를 한번 했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왜 산 이유는 두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이게 바우아우 코리아라는 그 인수를 하면서 얘네가 원래 ODM 업체 1위거든요. 근데 OSP가 인수한다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런 말 하잖아요. 캐펙스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증설. 이런 거 똑같은 효과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덩치가 작은 아이가 덩치가 큰 아이를 인수하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크면서 이 사료 시장은 상당히 MS를 더 높이면서 장악력이 있겠구나 싶어서 네. 샀어요. 그런데 그게 벌써 1년 넘거든요. 아. 그러면서 분기별 실적 체크를 해봤더니 안 올라옵니다. 네. 안 올라와요. 실적이 안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사료 이쪽 이 OSP가 잘 되려면 일단 코스트코에 입점이 돼서 많이 팔리던지 아니면 미국의 월마트에 빨리 진출을 해서 지금 준비 중인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빨리 가시화돼서 빨리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바우아우 코리아 인수를 했는데 왜 매출이 안 늘어나는지 이게 시장에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근데 지금 단순하게 논리로 봤을 때는 실적이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네. 매출 단위든 영업이익 단위든 안 된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 광고 뭐 유명한 연예인들을 광고료 해서 이런 거 돈 들어가는 거 그거 해봤자 얼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근본의 영업이 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시장과 소통을 해서 시장에게 납득을 시켜야 그리고 실제로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여줘야 OSP 지금 시총이 300억대예요. 네. 그러니까 상장사의 프리미엄만 가치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어떤 단순한 모멘텀이 나오더라도 바로 V자 반등할 수 있는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체력 확보가 시급한 네.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플라이 위드 터니님이 난 OSP 8,000원에 샀다고 아, 부럽다고. 부럽다고. 오히려 그러니까요. 부럽다. 4,000원이면 내 허리에 쌌네. 뭐 그런 이렇게 공감도 해주시면서 네. 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가보죠. 김 관장님의 네. 마지막 상담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HPSP 반도체 열처리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개발해서 이 글로벌 제조사에 공급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현재 29,000원대고 1년 최고는 63,000원까지 나갔던 종목인데 최근에 반도체주 흐름이 사실 뭐 엔비디아도 기다리고 있지만 같이 좀 커플링 효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아까 앞서 인텍플레스 얘기를 네. 해드렸지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HPSP나 원익 IPS 같은 이런 전공정 종목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펙스 투자 관련돼서도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약간 레벨업이 되려면 온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현실화돼야 되고 캐펙스 확대가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전공정 장비는 지금 바닥이다라고 실적 측면에서는 주가가 바닥이라는 게 아니라 실적 측면에서는 지금 바닥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HPSP는 이제 실적 성장 모멘텀이 내년으로 좀 이렇게 많이 좀 미뤄져 있지만 네. 그동안에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고압 수소 이 어닐링이 뭐냐면 이게
뚫는 거예요. 뭘로 뚫는 거냐면 이게 총으로 쏘서 뚫는 게 아니라 네. 레이저로 이렇게 쏴서. 아. 우리가 어닐링 하면 우리 국내 상장사 중에 좀 유명한 종목이 하나가 있죠. 이오테크닉스.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가 네. 있고 요 HPSP도 고압 수소 어닐링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 회사가 매출이 거의 한 7-80%가 해외 쪽이에요. 해외 쪽.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약간 같은 동종 업체 뭐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예스티라는 네네. 종목과 이제 약간 법적 분쟁, 저작권 관련된 이런 것들이 조금 충돌이 좀 있어서 그동안 네. 또 주변 경쟁사들이 출범을 하게 되면 HPSP는 먹거리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노이즈가 있어서 계속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레퍼런스라든지 내년에 턴어라운드 하는 것들을 감안해 보면 서서히 전공정 장비 쪽에서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탑픽은 저희 NH 하우스 공식 탑픽은 네. 원희가 EPS예요. 아. 그렇다고 해서 HPSP도 두 번째 세컨더리로 지금 커버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두루두루 IT 장비주들이 턴을 했을 때 이 두 종목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염두에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렇게 5종목 네. 김 관장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사실 김 관장님이 이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서 네. 저희 아침엔 투자 앞으로 특별한 자료도 보내주셨거든요. 자료까지 보내주셨어요? 자료 보내주셨는데 네. 이게 또 좀 감동입니다. 뭐냐면 한번 보실까요? 이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거의 뭐 꾸준히 작성을 하셨던 매매 일지를 이야,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보니까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수량 뭐 24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자별로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지금 뭐 수익률, 네. 그다음에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도 진짜 이거 투자 사실 아이디어하고 그러니까요. 관련 메모까지 해가지고 내가 이걸 왜 선택했는지까지 아마 써두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쉽지 않아요. 와, 저는 처음 이렇게 봤습니다. 꼼꼼한 매매일지는 사실 처음 보는데 어제 점심 뭐 드셨어요?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잖아. 나 뭐 먹... 이거 적었네. 아 불고기 먹었다. 불고기 먹... 먹었어. 이제 아 그러니까. 이제 기억나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내가 이걸 보통 한 1년, 2년 갖고 있는다고 할 때 아니다 몇 개월만 갖고 있어도 처음에 이게 무슨 호재 때문에 샀더라. 내가 이걸 왜 좋게 보고 샀더라. 이런 거 사실 몰라요. 근데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이걸 지금까지 쓰시는 거야? 아니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못 하고 뉴스를 좀 보고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하신 건지는 전 잘 근데 모르겠는데. 최근까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2023년 뭐 3월, 4월, 5월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보유 기간이 지금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된 종목들도 와,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내가 이걸 그러니까요. 왜 실패했고 뭐 분할 네네. 매수 오류 뭐 이런 것들도 본인의 성찰까지 지금 써주신 것 같거든요. 부장님 어때요? 현장에 계시면 이런 자료 많이 보세요? 모범지도. 저도 예전에 저렇게 썼었어요. 그렇구나. 저는 이제 네. 일기를 썼거든요. 일기를 쓰면서 근데 저건 되게 짧네요. 그러니까 단순한 한 줄 정도네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김 관장님께 저런 자세는 매우 박수 쳐주고 싶은데 진짜. 저 매매 일지를 저렇게 타이트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종목들은 왜 약간 성과가 아이고,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근데 이게 포트폴리오 매매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포트폴리오 매매를 하면서 어떤 외생 변수에 의해서 요 종목을 좀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요런 시그널이 나왔네. 그러면 요 기존에 내가 담고 있던 일부 종목을 좀 늘리고 요런 전략이 있었으면 하는 좀 구체적인 그런 매매 전략 일지였으면 좀 좋겠다라는 조금 생각이 더 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너무 저거를 그러니까 남들이 봐도 이게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데 이건 나만이 아는 방법. 그러니까 물론 저렇게 하는 자세는 매우 훌륭합니다만 네. 실제 포트폴리오 매매 이런 퀀트 매매 물론 이런 퀀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준비돼야 할 영역이 좀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일반 투자자 저런 습관은 매우 좋아요. 그런데 조금은 구체적으로 좀 썼으면 하는 생각.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좀 더 매매 전략 느낌으로 맞아요. 그게 좋아요. 구체적으로 네. 썼으면 좋겠다.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네. 조금 더 첨언을 해주신다면. 그런데 이제 쓴소리도 사실 해주셨어요.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 네. 수익률이 아쉽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부터 또 잘 고르시고 전략을 잘 짜가시면 되니까요. 힘내시고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김 관장님이 추가로 또 고민하고 있으신 부분이 이 있잖아요. 종목 상담도 저희가 해드렸지만 네. 그 외에도
사실 이 아까 이익을 좀 실현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음. 이 익절을 하다 보니까 내 그릇보다 조금 더 커진다. 투자 성향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지나치게 좀 확신을 가지고 누적 매수라는 경향이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뭐 투자 습관을 어떤 식으로 좀 바꿔보세요. 이런 팁이 좀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근데 네. 저라도 어떤 그 특정 종목의 확신이 만약에 가게 될 경우에는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근데 이제 어떤 아까 1억 정도의 규모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JYP가 가장 비중이 높으신 부분이거든요. 네. 그게 거의 근 30% 정도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추가 매수는 아마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30%가 넘어서는 순간 아마 그 조만간에 또 50% 되는 경우를 제가 아.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저희 이제 투자 상담 하시는 분들 고객님들 얘기하다 보면 다음날 어느 순간 아우 나 박 부장 미안해 나 10%더 샀네 아이고. 이런 식으로도 늘고 늘어나다 보니까 비중이 거의 60-70%까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됩니다. 아.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현금 보유량 언제든지 무엇을 살 수 있는 총알 장전된 상태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매우 중요한 상태에서 한 종목에 너무 30% 넘어서는 전략은 약간 교과서적인 얘기긴 한데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최대한 40% 넘지 않는 선에서 운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 확신을 갖고 주식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맞아요. 추가 매수, 네. 추가 매수 하다 보면 비중이 어느새 커져 있고 이게 이익이 되면 너무나 좋죠. 근데 이게 손실이 또 커질 경우에 뭐 주변도 보고 저도 보지만 상승장에 처음 주식을 시작했던 분들은 야, 저 방송 왜 보냐? 내가 전문가다. 나 너무 잘 되고 있는. 제가 그랬어요. 네. 하루에도 그러니까요. 통닭 몇 마리씩이 생기니까 작게 투자를 해도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이 사이클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또 고민 나눠주시고요. 좋습니다. 이제 광고 듣고 네. 또 여러분의 실시간 상담 혹은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조금 더 추가로 나눠보겠습니다.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자 아침엔 투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실시간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부장님께서 좀 잘 안 보인다고 하셔서 제가 저희가 불러드릴게요. 좀 읽어드릴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고요, 슈어소프트 있고요, 힐라홀딩스 있고 VM 좀 VM도 도와주세요. A스토리 왜 땅굴만 팔까요?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실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면밀하게 지금 보실 수는 없지만 대충 네. 좀, 대략적으로라도 상담을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카트맨 0737님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가 무너졌는데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라는 고민입니다. 이것 또한 내일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이것 또한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정말 네. 어떻습니까? 마이크론.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네. 결혼해야 할 주식이 있고 보통 표현할 때 결혼? 연애해야 할 주식 이렇게 나누면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해야 될. 그러니까 좀 중장기로 가져가야 할 종목이 있는가 하면 약간 짧게 모멘텀 보고 들어갔다 나오는 전략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저는 중립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HBM의 어떤 엔비디아의 단독 플레이에서 좀 다변화 측면에서 마이크론이 가져오는 파이는 좀 있다 하더라도 네. 중요한 건 D램이거든요. 그러니까 D램 기본적인 본연의 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중립이라고 말씀드리고 스트롱 바이를 얘기 안 한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밸류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비싸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더라도 싸다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비교되는 게 삼성전자와 비교했을 때 봤을 때는 전체 동종 글로벌 전 섹터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오히려 밸류적인 매력적인 측면에서는 마이크론보다는 좀 우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이 지금 미국에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어쩌면 대선까지는 조금 슬림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조우나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홀딩은 뭐 여전히 유효합니다만은 신규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조금 중립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오히려 AI 관련돼서는 의심은 없습니다만 이 소위 말해서 엔비디아가 흔들리는 이유는 펀더멘탈과 주가와의 괴리감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괴리감이 간극이 좁혀지길 시장을 원하고 투자들은 원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좁혀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텔커지는 어느 정도 약간의 이격도 측면에서는 좀 수렴한 가격에 대한 지지력이 좀 확인이 되어야 추가 신규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볼 텐데 지금은 다소 투자 의견은 좀 중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의 의견은 중립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네. 뚠뚠님께서는 슈어소프트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우 눈물을 좀 흘리고 계시는데 비중 50% 평단가 6,100원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인데 거래량이 너무 없고요. 지금 물타기를 할까 하는데도 이거 겁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슈어소프트 이야기를 좀 던져주셨습니다. 이게 슈어소프트 테크고 지금 현재 가격이 4,460원입니다. 6,100원대가 이제 평균 네, 매수가고 평단가가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비중이 반, 반절이 네, 나 네.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슈어소프트가 한 2,300억 시총에 대한 종목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알고 계시겠죠?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 적자의 늪에서 아직 헤쳐 나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 사실은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율주행 관련된 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5월, 6월의 차트가 상당히 우상향으로 뻗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확인이 돼요. 그런데 왜 꼬꾸라졌냐? 테슬라에 대한 자율주행 관련된 택시 이런 부분들이 사실 8월에 사실 오픈이 됐어야 하는데 그 시기적으로 좀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성장주 개념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 실적 발표 일날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다시 또 바닥 다지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자율주행은 국내 종목들이 몇 개 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넥스트 칩이라든지 기타 종목, 또 현대 오토의 이쪽 움직임들도 보시면서 같이 동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실적에 대한 원래 작년까지는 계속 흑자는 계속 유지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R&D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4분기서부터는 자율주행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들도 아마 대선 이후에는 아마 그래요. 테슬라 쪽에서도 아마 좀 얘기가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분위기는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다만 매물대가 6,000원에서 상당히 두터울 겁니다. 네. 거기서 지금 가격 비중이 가격이랑 어느 정도는 충분히 본전까지 평단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홀딩 의견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홀딩을 매도보다는 홀딩. 예. 테슬라 그 로보택시 공개 네. 이런 사업에 대한 발표 이게 좀 늦춰져서 한 10월인데 이게 네. 예상대로 되면 또 긍정적인 영향 좀 있을까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요? 자율주행 사실은 2차 전지가 최근 오늘 이제 삼성 SDI가 쏘아 올린 작은 공 GM과의 이게 사실 좀 시장에서는 좀 놀랐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LG 에너지솔루션과의 어떤 공장 요거 좀 무기한 연기가 됐는데 갑자기 또 좀 삼성 SDI랑 손 잡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2차 전지 관련돼서 전기차 흐름들이 다시 잘 되려면 일단 금리 인하 중요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오늘 또 8월에 또 미국 또 데이터 수출 그 판매 데이터를 보니까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오늘 또 8월 28일이지 않습니까? 또 오늘 3시에 또 현대차 관련돼서도 CEO 네. 또 인베스터 데이가 있지 않습니까? 3시에 아마 발표할 건데 밸류업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네. 전기차에 대한 또 코멘터가 또 있을 겁니다. 뭐 네. 그런 것들 봤을 때 잘 팔려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잘 팔려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지금 3천만 원대에도 전기차 살 수 있어요. 굉장히 가격이 싸졌는 이 시장에서 아직까지 이게 주머니에서 손이 안 나갑니다. 그 전기차에 대한 뭐 화재 사건도 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2차 전지 종목들이 바닥은 좀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SDI가 PBR 1배이고 하반기에 ESS 사업이 기존의 전기차 판매 부진한 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전기차가 잘 되려면 이 테슬라가 준비하고 앨런 머스크가 준비하는 것처럼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 진도 빼나가는 모습들이 성공 여부를 떠나서 발전되고 개화된 모습들만 시장에 보여준다라면 상당히 강한 모멘텀 드라이브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멘텀이 목말라 있는 영역이 2차 전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지연 님도 또 필라홀딩스 오늘 양전해갖고 이렇게 남겨주는 해갖고 수익률 0.68% 됐는디 팔아야 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오늘 양전했다고요? 그러니까 필라홀딩스가 오늘 현재 0.6%대 상승 보이고 있고 네. 42,000원대인데 이제 거의 뭐 매수권인 거예요. 조금 플러스가 되신 건데 이 가격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바이더딥에 대한 종목들 몇 가지 제가 이제 고객님들에도 말씀드리고 네.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나이키를 바닥에서 좀 줍줍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최근에는 제가 루저들의 반란이라고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도.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침대 중에 우리 지누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지누스 침대 아세요? 들어봤죠. 지누스가 현대백화점의 계열사예요. 지누스 현대백화점이 침대. 지누스 침대를 인수했어요. 네. 여기 더 현대서울에 뭐 4층에 가면 지누스가 이렇게 딱 진열되어 있는데 네.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를 보니까 실적이 빠졌다가 플랫하게 가다가 개선됩니다. 근데 그 재무제표나 BPS를 봤더니 PBR을 봤더니 야 이렇게 저렴한 회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 바이더딥 그다음에 남들이 잘 안 보는 종목 근데 되게 싼 종목 북밸류가 매우 괜찮은 종목들 이런 것들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의류라든지 지금 필라홀딩스 같은 종목들도 이게 사실 거래하기 매우 힘들고 아마 답답한 종목 중에 하나가 필라홀딩스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PER에 대한 매력은 매우 특출나진 않지만 PBR 매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혼돈스러울 때 이런 저 PBR 종목들에 대한 틈새 시장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 정도의 바닥권을 지금 논하고 있는 레포트들이 서서히 코멘터 한 줄 한 줄에서 좀 확인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는 이쪽이 우리 판정승 측면에서는 좀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방금 올라온 사연 중에서도 그렇죠. 김영수님 이건 포트 상담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이거 생각도 한번 저희한테 좀 세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히 해가지고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그냥 가볍게만 저희가 읽어보면 네. 아이고 뭐 주식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주식에 참여했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라고 네. 하면서 네이버가 지금 38만 9천 원에 28주 들어가셨고 네. 호텔신라가 8만 5천 원에 117주 들어가셨고 삼성전자 7층이지만 7만 7천 원에 300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하이닉스 320주. 이게 잘 저희가 지금 해석이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긴 아니 그러니까 한데 하이닉스는 아주 옛날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산 가격도 기억이 안 나시는데 320% 정도 지금 수익이 이익이 나셨고, 났다. 네. 네. 뭐 근데 어쨌든 이익 난 거로 손해도 메꾸기 좀 힘든 네. 상황이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건데, 요거 대략적으로 일단 어떤 상황으로 저는 보이시는지. 그 이제 방송이 끝날 무렵이니까 네. 약간 건의 사항을 하나 드리면 네. 다음에 제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게 종목 진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요. 그게 행동 강령이 좀 나왔으면 맞아요. 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사연을 받고 하는 이게 그냥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 어때?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채팅창에 남겼다는 거는 나 지금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가 아닐까요? 맞아요. 네. 안 좋은 주식을 저렇게 저 눈물 사연에 어떤 저렇게 했다는 거는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일단 간단하게만 보면은
호텔신라는 좀 부정적이에요. 호텔신라는 부정적이고 네이버는 지금 오늘도 좀 움직임이 좀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네. 최근에 바닥에서 산 사람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더 이상 악재가 나올 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종목들 중에 하나 큰 종목에서 고르자면 네이버이기 때문에 38만 9천 원까지는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손절을 각오하시면서 이 네이버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삼성전자 7만 7천 원 이거는 뭐 일단 홀딩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손절을 의견을 냈을 때 그럼 손절해서 그거 어디로 가야 돼?라는 그런 솔루션이 다음 우리 저 패널에게도 숙제로 좀 갖고 사명 갖고 그걸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내일 나오세요. 그 내일 부분을 안 또 해요. 부장님께서 다음에 나오실 때 쿨 지훈이 아, 근데 내일은 건강검진 가야 되죠. 매일 좀 나와주세요. 매일 좀. 아, 네. 언제가 됐든 네. 네. 그 부분 또 잊지 말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지금 또 건강은 네. 또 챙기시네. 건강검진도 받으시러. 아유, 가시고. 챙기셔야죠. 그래요. 네. 네. 김영수님도 그렇고 음. 그 밑에 이제 김도현님도 남겨주셨는데 좀 상세하게 네. 좀 참여를 해주세요. 그럼 저희 혹시- 사연을 네네. 또 보내주시면 세세하게 그리고 우리 쿨지훈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판단 말고 어떻게 또 해 나가야 하는지 전략까지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도 항상 남겨주시지만 또 음. 자세하게 포트 보내주시면 더 좀 미리 저희가 네. 살펴보고 상담도 도와드릴 테니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담도 받으시고 경품도 또 챙겨 가실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지훈 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멘투자 오늘도 시장은 쉽지 않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 실적 우리가 보면서 향후 또 방향 내일도 잡아보도록 하죠. 와 유한량이 엄청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또. 네. 네. 자, 이런 부분들 내일 또 잘 정리해 올게요. 네. 내일 아침 10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